이모, 고마워.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넌 원래 내 아들이야. 엄마는 저를 18살에 낳고 이모라는 가면을 쓴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랑하는 조카야라고 불렀고 매년 제 생일에 찾아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 고통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계신 곳을 향해 따뜻한 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추석 부모님 집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명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앞두고 계셨고 저는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기로 했죠. 오래된 상자들, 먼지 쌓인 앨범들, 학창시절 성적표까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맨 아래 깊숙이 숨겨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무심코 열어본 그 안에서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동의서. 날짜는 1994년 8월.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내가 30년간 나를 키워준 이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서류 맨 아래 친모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나이. 18세, 18살. 저를 낳았을 때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필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찾아오시던 이모, 유독 저한테만 선물을 많이 주시던 이모, 저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던 이모, 그리고 이모가 매번 생일 카드에 적어주시던 그 필체, 서류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만 부모님을 안 닮았는지, 왜 이모가 저를 볼 때마다 우셨는지, 왜 부모님이 이모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돌리셨는지, 설마 그 이모가?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TV를 보고 계셨죠. 저는 그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뭔가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됩니다. 18살 소녀가 왜 아이를 포기해야 했는지, 왜 이모라는 가면을 써야 했는지, 그리고 30년간 어떤 고통을 견뎌왔는지, 이야기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해 겨울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깨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민준아, 내가 발견한 게 맞아. 우리는 너의 친부모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친엄마가 부탁했거든.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 친엄마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제가 아는 사람이요? 그래.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설마, 이모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수진 이모가 너를 낳은 친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모, 그 이모가 매년 제 생일마다 찾아오시던 그 이모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장난치시는 거죠? 민준아, 이모가 제 친엄마라고요. 그럼 3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속아왔습니다. 이모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엄마였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들어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이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지키기 위해서요? 거짓말로요. 그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1994년이 어떤 시대였는지 아니?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8살 미혼모.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지. 수진이는 집에서 쫓겨났고 학교도 그만둬야 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엄마 친구였어.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가 쫓겨났을 때 내 엄마가 데려왔지. 우리 집에서 출산했고,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수진이는 매일 울었어. 너를 키우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거든. 돈도 집도 직업도 없었으니까. 저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어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제안했지. 우리가 너를 키우되 자기는 이모로서 내 곁에 있겠다고. 이모로요? 그래. 법적으로는 우리 아들이지만 수진이는 이모로서 너를 볼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덜 고통스럽다고요? 30년 동안 자기 아들한테 이모 소리 듣는 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매년 내 생일마다 찾아와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걸 참고 이모라고 불리면서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지 그제야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저를 안고 우시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우시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로서만 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커서 알만한 나이가 됐을 때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이가 끝까지 반대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자기를 원망할까봐. 차라리 평생 이모로 남겠다고 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제 친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민준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좀 혼자 있을게요. 민준아, 어디 가니? 방에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5살 생일. 이모가 저를 안고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10살 생일. 이모가 저한테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15살 생일. 이모가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모가 유독 저한테 잘해주셨는지, 왜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는지, 왜 항상 저를 오래 안아주셨는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습니다. 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제 친엄마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모를, 아니, 친엄마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30년간의 진실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제 감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30년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18살 소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30년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93년. 이모가 17살이던 그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이모의 고통을, 이모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모는 30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매년 생일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말을 삼키며 이모라는 가면 뒤에서 어떤 고통을 견뎠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저는 이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하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낳기로 결심한 그 순간으로, 그리고 저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모의 과거를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993년부터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다 얘기해 줄게. 수진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30년 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겨울 서울. 눈이 내리던 그날 17살 김수진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수진은 테스트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째도 4번째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 미혼, 임신. 상대는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였습니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수진은 그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선배도 수진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너 좋아해. 우리 더 가까워지고 싶어. 수진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은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선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어. 나 어떡해? 수진은 선배가 자신을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해결하자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그거 확실해? 진짜 내 애 맞아?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오빠 말고 누가 있어? 모르지. 나는 확신이 없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야, 나 대학 가야 해. 이런 거에 엮이면 안 돼. 이런 거? 이게 이런 거야? 선배가 뒤돌아섰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책임 못 져.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은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닥쳐.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17살짜리가 임신을.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이게 사람이야. 집안 망신을 시키고. 수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지워.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3개월이에요. 지울 수가 없어요. 뭐? 3개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가라. 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없으면 만들어. 내가 사고를 쳤으니 내가 책임져.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인데. 딸? 저게 딸이야. 아버지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5만 원, 뱃속에는 3개월 된 생명, 그리고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눈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수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죽을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실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뱃속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움직임,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인 겁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들, 아버지가 먼저 연락했을 겁니다. 친구들,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미니,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 미니는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니야, 나야 수진이. 수진아, 왜 그래? 울고 있어? 나 나갈 데가 없어. 제발 도와줘. 미니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니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미니야, 나 임신했어. 집에서 쫓겨났어. 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따뜻한 데로 가자. 미니네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미니의 남편 성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얼마나 추웠어.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사실, 선배의 배신,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쫓겨난 것까지. 미니와 성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서 지내. 미니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친구잖아.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여기서 출산까지 하세요.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수진은 미니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자퇴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미니는 수진을 친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영양제도 챙겨주고 병원도 함께 다녀주었습니다. 수진아, 아기 건강하대. 걱정 마.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지? 키울 수 있을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밤마다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것만은 싫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를 남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1994년 7월 15일, 수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2kg, 우렁찬 울음소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아기, 내 아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개월간의 고통이, 모든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미니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백성민 준수할 준,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이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분유를 먹여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였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수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민희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민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수지는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18살 고등학교 중퇴, 미혼모,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설령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아이를 누가 봐주나요? 어린이집은 너무 비쌌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민희는 그런 수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민희는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너무 힘들어해.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민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준이를 키우면 어떨까? 성우가 놀라서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이가 안 생기잖아. 그리고 수진이는 키울 형편이 안 되고. 성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동의한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 다음 날 민희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응? 뭔데? 우리가 민준이를 키우면 어떨까? 수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수진아, 내 상황을 생각해봐. 상황이 어떻든 내 아이를 남한테 줄 순 없어. 수진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전부야. 포기할 수 없어. 민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알아. 내 마음. 하지만 현실을 봐. 너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어. 민준이를 어떻게 키울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를 생각해봐.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좋을까? 수진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었어. 이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었어. 민희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입양해. 하지만 너는 이모가 되는 거야. 수진은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그래. 민준이의 이모.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생일마다 찾아오고 명절마다 보고. 민희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내 품을 떠나지만 내 눈앞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야. 완전히 보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아닌 이모, 아들이 아닌 조카. 하지만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볼 수는 있으니까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있으니까요. 수진은 3일 밤을 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모가 될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994년 8월 수진은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해, 민준아.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수지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이모라고 불러야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수지는 엄마에서 이모가 되었습니다. 18살 소녀가 선택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민희는 수진에게 약속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민준이 잘 키울게. 그리고 너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 고마워, 민희야. 우리 비밀 지키자. 민준이가 클 때까지 상처받지 않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상처받으면 안 돼. 절대로. 그날부터 수지는 이모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조카로 불러야 하는 30년간의 가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지는 혼자 방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비록 이모라고 불려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선물을 사들고 민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왔어. 민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이모야. 이모 왔어. 수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아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조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민준이가 너무 예뻐서.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민희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싶은데 이모로밖에 안을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수지는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베개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엄마야.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 말을 민준에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30년간의 가면 생활.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8살. 집에서 쫓겨나고, 선배한테 버림받고, 혼자서 출산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이모로서만 바라봐야 했던 그 고통. 엄마, 아니, 이모가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 수진이는 정말 힘들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살 생일. 그날 이모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민준아, 이모야. 생일 축하해. 이모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꽉 안아주셨습니다. 이모, 왜 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의 눈가가 젖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민준이가 너무 예뻐서. 이모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모가 왜 우는지, 왜 저를 그렇게 오래 안아주시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만에 자신의 아이를 안은 엄마였던 겁니다. 6살 때였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집에 와서 자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1등 했어.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모가 오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왔어. 이모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이모, 나 1등 했어. 봐봐. 상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모의 반응은 부모님과 달랐습니다. 이모는 저를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리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최고다.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모는 부모님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만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모가 부모님보다 더 기뻐하실까? 왜 또 우실까? 이제야 이해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상을 받았으니까요. 엄마로서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축하해 줄 수 없었으니까요. 7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모는 회사를 쉬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3일 동안 병원에서 주무셨습니다. 부모님이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모가 여기 있을게. 민준아, 이모가 지켜줄게. 이모는 제 손을 잡고 밤새 깨어 계셨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모가 제 이마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열이 내렸네. 다행이다. 이모는 울고 계셨습니다. 이모, 왜 또 울어요? 민준아, 이모가 너 아프면 마음이 아파. 정말 많이 아파. 그때는 그냥 이모가 저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엄마가 아픈 아들을 보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8살 생일. 이모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전거였습니다.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가 갖고 싶어 했잖아. 저는 자전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모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모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이모의 행복이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사람을 더 그렸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분은 누구니? 이모요. 우리 가족이에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모를 그렸구나. 네, 이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 이모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가족 그림에 너를 그렸어.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모가 오실까? 기쁜 일인데? 이제야 압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동시에 가장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12살.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오셨습니다. 졸업장을 받을 때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이모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졸업식 후 이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모, 왜 또 울어요? 졸업식인데. 그냥 우리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이모는 항상 우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저는 그게 이모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축하해주지 못하는 슬픔이었습니다. 15살. 사춘기가 왔습니다. 저는 예민해졌고 부모님과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크게 싸웠습니다.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이모야.
네. 엄마 아빠랑 싸웠다며? 네. 제 맘도 모르면서 공부만 하라고 해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저한테 상처만 주면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끔 서툴러 표현을 잘못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방법이 서툰 거야.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이모가 왜 이렇게 부모님 편을 드실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모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민준아, 엄마 아빠한테 화해해. 응? 네. 그리고 민준아. 네.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모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18살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이모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오셨습니다. 이모, 진짜 울보야. 맨날 울어.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모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이모가 울보지. 민준이 때문에 맨날 울어. 이모는 제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 집에 와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구나. 이모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많이 자랑스러워. 민준아, 이모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모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 이모를 찾아. 민준아, 행복해야 해. 그게 이모의 가장 큰 소원이야. 사랑해.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수진 이모가. 그때는 그냥 이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를 아끼는 이모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면 그 편지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20살,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나 대학교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이모, 왜 울어? 기쁜 일이잖아. 그래. 너무 기뻐서 그래. 이모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모가 왜 고마워해? 내가 고마워야지. 이모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우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엄마의 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엄마로서 지켜보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25살,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 나 취직했어. 정말? 어디? 오 회사. 대기업이야. 이모는 또 우셨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잘됐다. 이모가 너무 기뻐. 그리고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밥 살게. 축하 파티하자. 이모, 괜찮아. 내가 살게.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안 돼. 이모가 사야 해. 이모가 축하해주고 싶어. 이모는 비싼 식당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모,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민준이 취직 기념인데. 이모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27살. 이모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이모는요? 이모도 잘 지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모는 가끔 그러셨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하셔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민준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네. 약은 많이 하지는 않고 조금 해요. 건강 챙겨. 일보다 건강이 중요해. 이모는 항상 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자주요. 그때는 이모가 유독 저를 챙겨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29살. 생일이었습니다. 이모가 여느 때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요. 생일 축하해, 민준아. 이모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래 꽉 안아주셨습니다. 이모, 나 30 되기 전 마지막 생일이야. 그래. 벌써 30이 되는구나.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또 울 거야? 안 울어. 오늘은 안 울 거야. 하지만 이모는 또 우셨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끌 때 이모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우리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매년 생일마다 우시는지, 왜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제야 압니다. 이모는 매년 생일마다 저를 축하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할 수 없었기에 이모로서 왔던 겁니다. 30년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모가 있었습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중요한 순간에도 이모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모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자랑스러워서 울고 그건 이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이모로서만 바라봐야 하는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30년간의 기억을 되짚으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모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저한테만 유독 잘해주셨는지, 왜 제 성장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왜 항상 우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오래 안아주셨는지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이모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간 이모라는 가면 뒤에서 저를 사랑한 겁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모를 만나야겠다고, 아니, 엄마를 만나야겠다고 30년간 하지 못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30년간의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고통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더 알아야 했습니다. 이모가 3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지켜봤는지,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모의 30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모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이모가 살았던 곳, 일했던 곳,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그렇게 저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이모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제 친엄마의 삶을 찾아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모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모가 처음 일했던 식당이었습니다. 1994년 저를 입양 보낸 직후 이모가 취직한 곳이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6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저기, 혹시 김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여자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김수진? 수진이? 그분은 식당 사장님이셨습니다. 30년 전 이모를 고용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수진 이모의 조카예요. 아, 조카? 그 민준이? 사장님이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네, 저 민준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수진이가 맨날 내 얘기했거든. 사장님이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앉아. 커피 줄게. 저는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여기서 일한 게 벌써 30년 전이네. 사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몇 살이었지? 18? 19?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모의 과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장님, 이모가 그때 어땠어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참 불쌍한 아이였어. 불쌍했다고요? 응. 처음 왔을 때 너무 말랐거든. 그리고 항상 울었어. 사장님이 커피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이가 왜 여기 왔는지는 안 물어봤어. 하지만 사정이 있다는 건 알았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아침 6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돈을 모으려고 그랬어. 뭔가를 위해서.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너였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거든. 조카를 위해 돈을 모은다고. 나중에 조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근데 이상했어. 조카를 위해서라기엔 너무 절박했거든. 마치 자기 자식을 위한 것처럼. 사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수진이가 너 생일 때마다 선물 사러 갔잖아. 네, 매년 오셨어요. 알아. 그날만 되면 수진이가 들떠 있었거든. 그리고 돌아오면 울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도 몰라. 한 번은 물어봤어. 수진아, 왜 울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그러더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슬픈 사람. 그게 이모의 30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여기서 5년 일했어.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지. 어디로요? 회사, 사무직으로. 수진이가 검정고시 붙고 야간 대학 다니면서 스펙을 쌓았거든. 저는 놀랐습니다. 이모가 검정고시를 보고 야간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말했잖아. 조카를 위해서. 아니,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수진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세요. 다행이다. 그 아이는 행복해야 해.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모가 야간 대학을 다녔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이모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6년 입학, 2000년 졸업, 경영학과, 성적 수석 졸업. 저는 놀랐습니다. 수석 졸업이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수석을 했다고요? 행정실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수진 씨 기억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눈에 띄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항상 맨 앞에 앉아서 필기했어요. 직원분이 서류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이분이 항상 사진을 들고 다녔거든요. 아이 사진. 수업 중에도 가끔 꺼내서 보고 그랬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이 저였을 겁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힘들어 보였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모는 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모가 일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모가 대학 졸업 후 취직한 곳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모를 아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모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분이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습니다. 김수진 씨요? 기억하죠? 같은 팀이었으니까. 이모가 어떤 분이셨어요? 일은 정말 잘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근데 그분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좀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웠다고요? 네. 회식도 잘 안 오고 친구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항상 혼자였어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모는 비밀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친해지면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뭔데요? 사무실에 아이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조카라고 했는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 사진을 정말 자주 봤어요. 일하다가도 보고 힘들 때도 보고 마치 자기 아이처럼요. 한 번은 야근하다가 그 사진 보면서 우는 걸 봤어요. 왜 울어요? 물었더니 조카가 보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그 조카구나. 사진이랑 똑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조카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준이가 상 받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대학 갔어요. 매번 그랬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조카인데 왜 저렇게까지 좋아할까? 마치 엄마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왜 결혼 안 해요? 물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한 겁니다. 새 가정을 꾸리면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저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을 겁니다. 수진 씨가 퇴근하면 뭐 했는지 알아요? 뭘 했는데요? 당신 근처를 맴돌았대요. 학교 끝날 때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하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스토커 같다고요? 아니에요. 수진 씨는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주 찾아가면 이상하니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모는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몰랐지만 이모는 항상 제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글쎄요. 행복과 불행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당신을 볼 때는 행복해 보였는데 평소에는 늘 슬퍼 보였거든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모의 30년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이모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건물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모가 20년 넘게 그 집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아, 그 착한 아가씨. 여기서 오래 살았지. 이모가 어떻게 지냈어요? 혼자 조용히 살았어. 시끄러운 적이 없었어. 할머니가 회상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밤에 우는 소리가 들렸어. 우는 소리요? 응. 벽이 얇으니까 들리거든.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울더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는 몰랐어. 근데 정말 슬프게 울더라.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그 조카구나. 수진이가 자랑 많이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방에 사진을 많이 붙여놨거든.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는데 온통 당신 사진이더라. 제 사진이요? 응. 벽에도 책상에도 침대 옆에도 아기 때부터 다 있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물었어. 이 아이가 누구야? 그랬더니 제 전부예요 그러더라. 제 전부. 이모에게 저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참 힘들게 살았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지. 근데 불평 한 번 안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으니까. 당신을. 그래서 버틴 거야.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모의 원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작은 방에서 이모는 3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저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미안해를 되뇌이며 저는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학업도 청춘도 결혼도 행복도 오직 저만을 위해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이모는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조카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그곳은 30년 전 이모가 집에서 쫓겨나 앉았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이모는 이 벤치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저 때문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저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모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모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30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모의 친구를 한 명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모의 진짜 마음을 30년간의 고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모의 30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셨어요? 물어봤죠. 왜 울어? 그랬더니 수진이가. 은주 씨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은주야, 나 죄인이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물으니까 결국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이를 버렸다고,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수진이가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입양을 보냈다니. 이모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네. 다 얘기해줬어요. 18살에 임신한 것, 집에서 쫓겨난 것,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친구한테 입양 보낸 것. 은주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모가 됐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은주야, 나는 매일 죽고 싶어.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살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 보면서 버텨.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는 저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만을 위해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진이의 유일한 친구가 됐어요.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 은주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매년 당신 생일이 다가오면 수진이가 불안해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일 선물을 고르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민준이가 좋아할까?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이모가 이런 거 사줘도 될까? 매일 고민했죠. 그렇게까지요? 네.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은주야, 나 오늘 민준이 생일 갔다 왔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셨대요? 은주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이모라고 불러. 근데 나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싶어. 근데 못해. 평생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은주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성장 과정을 다 저한테 말해줬어요. 유치원 졸업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상 받을 때, 매번 자랑했죠. 근데 자랑하면서도 울었어요. 왜요? 은주야,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근데 그게 내 덕이 아니야. 민이 덕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는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모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수진이는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했다고. 자격 없는 엄마라고. 그게 아닌데. 알아요. 근데 수진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주 씨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일 기억나요? 네. 이모가 오셨어요. 알아요. 근데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야, 민준이가 졸업했어. 이제 어른이 됐어. 근데 나는 민준이 18년을 놓쳤어. 첫말, 첫걸음마, 첫 등교. 다 놓쳤어. 나는 무슨 엄마야.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모로서만 참여할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은주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은주야, 나는 민준이 생일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슬퍼. 1년에 한 번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게 1년에 한 번뿐이니까 슬퍼.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연애를 안 한 거 알아요? 네, 들었어요.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한테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좋은 남자였어요. 수진이도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근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 수진이가 거절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근데 나는 비밀이 있잖아. 민준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모는 저 때문에 연애도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도 포기했어요. 나는 민준이 엄마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민준이한테 집중 못해. 나는 민준이밖에 없어. 그랬거든요. 이모는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해서. 수진이가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이 뭔지 알아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 20살 됐을 때요. 왜요? 수진이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은주야, 민준이가 성인이 됐어. 이제 말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엄마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민준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랬죠. 은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밤새 울었대요. 그리고 결국 말 안 하기로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매일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참았어요. 30년을 참았어요. 저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은주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50이야. 민준이도 30이 됐어. 나는 민준이한테 엄마라고 불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평생 이모로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3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알아주길. 언젠가 엄마라고 불러주길. 근데 스스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를 만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30년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오직 당신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킨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모로서 곁에 있었죠. 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자기 아이를 남한테 주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는 것. 수진이는 그걸 30년 동안 견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한테 가세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수진이가 30년간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모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니,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분들도 30년간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모를 위해서 그분들의 선택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30년간의 진실을 이제는 모두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모에 대해 알아보고 왔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이모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요. 이모의 직장 동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났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왜 30년 동안 비밀을 지키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다 얘기해 줄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1994년 수진이가 너를 우리한테 맡겼을 때 우리는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이요? 셋이서 약속했지. 나, 내 엄마,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민준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자.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그랬어. 민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라는 거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했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힘들어할까봐.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의했어.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아. 우리도 알아. 근데 민준아, 언제 말해야 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언제가 적당했을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고민했어. 수없이 고민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내가 15살 때 수진이한테 말했어. 이제 민준이한테 말하자. 알 나이가 됐잖아. 그랬더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더라. 제발 아직은 안 돼요. 민준이가 사춘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무너질 거예요. 제발이요. 그러면서 울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모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는 자기보다 너를 더 사랑했어. 자기가 엄마라고 밝히면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평생을 이모로 살기로 한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킨 것도 같은 이유야. 너를 위해서, 수진이를 위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힘들었지. 당연히 힘들었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죄책감이 들었어. 내 친엄마가 이모로서 너를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수진이의 자리를 뺏은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뺏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수진이는 우리한테 늘 고마워했어. 성우 오빠, 민이야, 민준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매번 그랬지.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 이모가 저를 입양 보낼 때 아버지, 어머니는 왜 받아주셨어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 네, 알아요. 병원도 다녀보고 시험관도 해봤는데 안 됐어. 거의 포기했었지.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우리한테 온 거야. 임신한 채로. 갈 곳이 없다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를 도와주기로 했어. 친구니까. 근데 막상 내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예뻤어. 정말 예뻤어. 수진이가 너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생각했어.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한테 제안했지. 수진이도 처음에는 거절했어.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민준아, 우리한테 너는 선물이었어. 하늘이 준 선물. 5년 동안 기다린 아이가 드디어 온 거였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수진이의 아이를 뺏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지. 수진이가 이모로서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하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수진이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어.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가 방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너한테 쓴 편지야. 저는 놀랐습니다. 이모가요? 그래. 수진이는 너한테 편지를 많이 썼어. 근데 보내지는 못했지. 보내면 비밀이 드러나니까. 저는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제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오늘 내 첫 번째 생일이야. 엄마가 너를 보러 갔어. 이모라는 이름으로. 너는 케이크를 보고 웃었어. 그 웃음이 엄마 마음을 녹였어.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비록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생일 축하해, 내 아들. 사랑해. 엄마가.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2000년 3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엄마는 멀리서 지켜봤어. 교문 앞에서 내가 교복 입고 들어가는 모습,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엄마가 직접 손잡고 데려다 주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 없었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사랑해, 민준아.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 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이모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이가 이 편지들을 우리한테 맡겼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알게 되면 전해달라고. 저는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이모의 30년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마음.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응? 저는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오래 꽉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민준아, 저는 행복했어요. 두 분 밑에서 자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제 부모님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부모님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제 이모한테 갈 거예요.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봐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수진이한테 잘해줘. 그 아이가 30년을 기다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할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 수진이는 좋은 엄마야. 진짜 좋은 엄마야. 그거 잊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이모가 쓴 편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 가슴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모는 아직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모가 드디어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이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3층. 이모가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 봉투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저 왔어요. 아니, 이건 너무 평범했습니다. 이모, 저 다 알아요. 이것도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10분이 넘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가 나오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놀라셨습니다. 여기 웬일이야? 저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를 지켜봐 주신 분, 30년간 엄마라는 말을 삼키신 분, 이모. 아니,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손에 든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모가 쓴 거죠?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지 봉투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이게 왜 내한테?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쓴 편지라고 하셨어요. 이모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다 알아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저는 이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제 친엄마라는 거요. 이모가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니야. 이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이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모가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이모가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버려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나쁜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야. 이모가 흐느끼셨습니다.
내 아이를 남한테 주고 이모로 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를 원망해. 미워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원망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거짓말이야. 어떻게 안 미워해? 30년을 속였는데. 저는 이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모, 저 다 알아요. 이모가 18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도, 혼자서 저를 낳았다는 것도. 이모가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모 친구 은주 씨도 만났어요. 은주를 만났어? 네. 이모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었어요. 이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모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는 거, 저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거, 매년 제 생일마다 울었다는 거, 다 알아요. 이모가 다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이모가 저한테 쓴 편지도 다 읽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30년간의 편지들. 이모가 편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다 읽었어? 네, 다 읽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그 순간 이모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뭐라고 했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가 숨을 멈추셨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그 한마디, 드디어 들으신 겁니다. 민준아, 다시 한 번만.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모가 무너지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아들아. 이모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아. 이모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저도 이모를 안았습니다. 아니,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현관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엄마,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켜준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저를 지켜주기 위해 가장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저를 키울 수 없으니까 저를 키울 수 있는 분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모로서라도 제 곁에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엄마가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커버렸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저 많이 컸죠?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울면 이웃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래.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 전부 제 사진이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이게 다 저예요? 응. 내 사진 다 모았어. 저는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5살, 10살, 15살, 20살.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벽에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다 모으셨네요. 너를 보고 싶을 때마다 봤어. 매일 봤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나를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 용서할 게 없어요. 있어.
30년을 속였잖아.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내가 힘들어할까봐. 나는 차라리 평생 이모로 살려고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 죽을 만큼 힘들었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생일마다 찾아가서 생일 축하해, 조카해 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가 학교 갈 때, 졸업할 때, 취직할 때 엄마로서 축하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모로밖에 못했어.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놓쳤어. 첫 말, 첫 걸음마, 첫 글자 다 놓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안 놓쳤어요. 응? 엄마는 제 곁에 항상 있었잖아요. 이모로서 모든 중요한 순간에 다 있었어요. 엄마가 울먹이셨습니다. 제 생일마다 오셨잖아요. 졸업식마다 오셨잖아요. 저 힘들 때마다 전화하셨잖아요. 그게 다 엄마로서 한 거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모라는 이름으로 엄마 노릇을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다 기억해요. 엄마가 다시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 엄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행복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엄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엄마가 안도하셨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도 있었잖아요. 이모로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모라고 안 불러도 되죠?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제 엄마라고 불러. 평생 들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네, 엄마. 그 단어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랐습니다. 30년간 이모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더 편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한 이야기들. 엄마는 저의 모든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가 제일 좋았어?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는 축구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엄마는 모든 대답을 소중하게 들으셨습니다. 놓친 30년을 채우시려는 것처럼 저도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한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 그 말이 제일 하고 싶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또 우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하지? 뭐가요? 앞으로? 우리 관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제 부모님이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세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엄마. 엄마가 놀라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잘 키워서 그래요. 이모로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정말? 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 가봐. 현관까지 엄마가 배웅해 주셨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30년간의 슬픔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세 분을 한자리에 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엄마. 3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한 세 분을. 그들이 함께 모이는 날. 그날이 진짜 새로운 시작일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세 분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비밀 없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세 분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세 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분이 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엄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느꼈고요. 왜 30년 동안 숨기셨을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세 분 모두 저를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걸.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18살에 저를 낳고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어요. 이모가 되는 것. 엄마가 흐느끼셨습니다. 엄마는 30년간 저를 조카라고 불러야 했어요. 자기 아들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주시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비밀을 30년간 지켜주셨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을 포기하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비밀을 안고 사셨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30년간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모로서라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이 제 부모님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아, 우리도 감사해.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저는 세 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두 분인데 저는 세 분이잖아요. 사랑받는 양이 1.5배예요. 세 분이 웃으셨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민준이를 우리한테 맡겨줘서.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고마워.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나는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잘했어. 이모로서 민준이한테 사랑 많이 줬잖아. 엄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이야. 내가 너희한테 부담을 줬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부담 아니야. 민준이는 우리한테 선물이었어. 내 덕분에 우리는 부모가 될 수 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우리는 같은 편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민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워요, 성우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분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자주 보자. 우리 가족이잖아. 정말? 그럼. 민준이 엄마인데. 당연히 가족이지. 엄마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수진아, 같이 준비하자. 응, 알았어. 두 분이 함께 요리를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비밀이 있었어도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구나.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건배하자. 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는 세 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엄마. 세 분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식사 중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 집에도 자주 와. 네, 엄마. 자주 갈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우리 집에 자주 와. 명절 때도 같이 보내자.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가족끼리 같이 보내야지. 엄마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수진 씨, 이거 봐. 민준이 어릴 때 사진. 엄마가 앨범을 보셨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사진들. 이때 민준이가 몇 개월이었지? 6개월. 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야. 엄마가 사진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나는 이때를 몰랐어. 사진으로만 봤지. 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다 함께 하자. 민준이의 앞으로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그러자. 저는 세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면 세 분 다 모실 거예요. 세 분이 웃으셨습니다.
손자 낳으면 세 분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네. 엄마도 할머니예요. 친할머니. 엄마가 또 우셨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늦었는데. 괜찮아. 나 집 가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현관에서 엄마가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엄마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또 봐. 응, 또 볼게. 아버지도 인사하셨습니다. 수진 씨, 조심히 가. 네, 오빠.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엄마.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돌아보며 웃으셨습니다. 잘 자, 민준아. 네, 엄마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가서 엄마가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걸어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30년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이모라는 가면을 쓰고 사셨던 엄마. 이제는 그 가면을 벗으셨습니다. 30년간 비밀을 지키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는 그 비밀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분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오셨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늦었으니까 자자. 네, 아버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18살 소녀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소녀는 이모라는 이름 뒤에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리지 못하면서, 단 한 번도 아들아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간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명의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이였습니다. 피를 나눠준 엄마, 저를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 세 분 모두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3명의 부모와 함께하는 삶. 엄마는 이제 당당하게 엄마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제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3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3명의 부모에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감동이 전해지셨다면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잊지 않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5070 인생 시작이었습니다.